pull those back. 마블 코믹스 중 손꼽히는 걸작, 다크 피닉스 사가를 기반으로 만든 엑스맨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최후의 전쟁입니다. 1편과 2편으로 정점을 찍던 엑스맨 3부작을 제대로 말아먹은 마지막 작품 속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엑스맨 최후의 전쟁은 2억 1000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5,9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5,9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6년 글로벌 흥행 순위는 7위, 엑스맨 3부작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개봉하기 전까지 엑스맨 실사 영화 중 최대 흥행 기록을 8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Make no mistake, my brothers. 평가는 로튼 토마토 57%, 메타크리틱 58점, IMDb 6.6으로 3부작에서 뿐만이 아니라 엑스맨 전체 11개의 작품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고정 수준입니다. 공존과 차별이라는 시리즈의 핵심 주제와 전혀 관계없던 다크 피닉스 사가를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점과 우주적 존재인 피닉스를 단순히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이중인격자로 묘사하면서 피닉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듯한 캐릭터 설정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엑스맨 유니버스를 전부 작살내버린 영화 다크 피닉스에 비하면 나쁘지 않았다며 살짝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편과 2편의 연출을 맡은 브라이언 싱어 감독에 이어 브렛 레트너 감독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출을 맡은 엑스맨 작품입니다. 제작 초기에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3편까지 연출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슈퍼맨 리턴즈의 감독으로 캐스팅되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폰을 이어받은 브렛 레트너 감독은 러시아워 시리즈 연출을 맡은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의 과거를 보여주는 초반 장면에서 엑스맨의 대표 작가 크리스 클레어몬트와 마블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스탠리가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1편부터 예산 문제로 여러 번 취소되었던 가상현실 훈련장 데인저룸이 3편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훈련 중 콜로서스가 울버린을 집어던져 센티널을 공격하는 장면은 Now. Damn it, Logan! Don't do this! 원작 코믹스에서 자주 등장했던 페스트볼 스페셜을 오마주한 겁니다. 훈련장에서 쓰러뜨린 로봇의 정체는 뮤턴트를 전부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낸 로봇 센티널이 시리즈 중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콜로서스와 울버린이 페스트볼 스페셜을 이용해 센티널을 공격하는 것 또한 원작에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결과는 살짝 다릅니다. 센티널을 만든 볼리바 트라스크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걸로 아는 팬들이 많지만 3편에서도 등장은 합니다. Secretary Trask here. Yes, sir. 배우와 캐릭터 설정이 아예 바뀌어버리면서 스토리상 3편의 트라스크는 없었던 존재로 취급하는 게 편합니다. You know I agree, sir. 매그니토가 미스틱을 구출할 때 수감된 다른 뮤턴트들도 같이 탈옥하는데요. 파이로는 제임스 매드릭스가 갇혀있던 곳을 보며 수감번호 41205라고 하지만 Cell 41205. James Madrix. 누가 봐도 41209로 적혀있습니다. 원작 코믹스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저거노트가 시리즈 최초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Juggernaut. I can't imagine why. You can let me out of here. I need a pee. 원작 속 저거노트는 프로페서 X의 의붓 형제로 뮤턴트가 아닌 사이토락의 힘을 빌려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얻게 된 캐릭터인데요. 프로페서 X와의 관계와 무적에 가까운 힘을 소유한 것만으로 원작 코믹스에 꾸준히 등장하며 제법 인기가 있었지만 영화 속 저거노트는 대강 프로레슬러급 정도 되는 신체에다 매그니토가 모집한 여러 뮤턴트 똘마니 중 한 명으로 등장하면서 원작 팬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긴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바닥에 묻혀있던 저거노트가 키티 프라이드에게 던진 대사는 Don't you know who I am? I'm the Juggernaut, bitch! 엑스맨 TV 시리즈에서 저거노트 대사를 더빙한 패러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Yeah, it's the Juggernaut, bitch. Wrong with you? I'm the Juggernaut, bitch. Fuck, I'm the Juggernaut, bitch. Yeah, alright. But I'm the Juggernaut, bitch. 이 패러디 영상을 오마주한 대사로 추정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Don't you know who I am? I'm the Juggernaut, bitch! 미스틱은 방심하고 있던 매그니토 대신 큐어 탄환에 맞아 능력을 잃게 되는데요. 변신 능력을 잃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때 2편에서 연출된 금발머리의 미스틱과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금발머리는 미스틱의 본 모습이 아니었고 능력을 전부 잃고 나서 미스틱의 진짜 모습으로 변하는 디테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Such a shame. She was so beautiful. 워렌의 아들이 돌연변인 것을 알게 되자 큐어를 주는 장면에서 주사기에 없던 뚜껑이 갑자기 생깁니다. 큐어가 들어있던 상자를 보면 XM89248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1989년에 출간한 엑스맨 코믹스 248호는 만화가 짐리의 데뷔작입니다. 짐리는 한국 출신 미국 만화가로서 엑스맨의 대표 작가가 크리스 클레어몬트라면 엑스맨을 대표하는 만화가는 짐리로 볼 수 있는데요. 짐리가 작가를 맡은 엑스맨 시리즈의 첫 번째 이슈는 무려 800만 장이 팔리면서 최다 판매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프로페서 X의 수업 도중 영화 퍼스트 클래스에서 찰스를 휠체어 신세로 만든 모이라 맥태거트가 잠깐 등장합니다. It was sent to me by a colleague, Dr. Moira McTaggart. Jones? The man you see here was born with no higher level brain functions. 그리고 찰스는 모이라 옆에 누워있던 환자를 보며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몸에다 다른 사람의 의식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Now, what if we were to transfer the consciousness of one person into the body of this man? 이 장면에는 죽은 찰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름 중요한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쿠키 영상에서 다시 모이라가 등장하는데요. Morning. 이때 깨어난 환자로부터 찰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Hello, Moira. Charles. 후로 2013년에 개봉한 더 울버린 쿠키 영상으로 통해 로건은 찰스가 여태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How is this possible? As I told you a long time ago, you're not the only one with gifts. 2014년에 개봉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부터 다시 등장합니다. 정리하자면 모이라가 치료하던 식물인간 환자는 원작에서도 등장하는 찰스의 쌍둥이였고 진의 공격으로 찰스의 육체는 죽고 난 뒤 그의 정신을 쌍둥이 몸에 이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he end credit scene, you see Moira looking at that body, but you don't see the body, and that the guy laying comatose in Moira's care was actually the comatose twin brother of Charles Xavier.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찰스의 쌍둥이 카산드라 노바는 육체는 없고 정신만 존재하는 기생 생명체였지만 찰스의 DNA를 복제하여 육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영화와 비교해보면 설정이 많이 다르지만 육체가 없이 정신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의식을 다른 사람 몸에 옮길 수 있는 건 원작 코믹스의 카산드라 노바를 참조한 디테일로 보입니다. 프로페서 X와 스톰 D에 같은 교복을 입고 걸어오던 3명의 여학생은 스태포드 쿠쿠스입니다. 스태포드 쿠쿠스는 에마 프로스트의 유전을 물려받은 뮤턴트로서 텔레파시와 다이아몬드 신체로 변하는 것까지도 전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5명의 쌍둥이였지만 피닉스 타임라인 당시에는 에스미와 소피는 죽고 난 뒤라 3명으로만 연출된 디테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찰스의 장례식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5명을 전부 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That's confusing. Wait a second. Older sister, twins, and triplets. Wow. 와이드샷에 살짝 보이는 것 빼고는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피닉스의 힘을 얻은 진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책장 윗칸에 있던 대부분의 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램프는 다시 제자리에 내려오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책이 다시 제자리에 놓여있고 반대로 램프가 책장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진을 찾으러 간 로건은 스파이크와 교전이 끝나고 재생 능력으로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울버린의 옷까지도 회복됩니다. 참고로 스파이크로 불리는 에반 다니엘즈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도 잠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쳐다보면 빈혈을 느끼게 하는 뮤턴트로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매그니토가 큐어를 없애기 위해 찾아간 알카트라즈 섬과 섬까지 연결시킨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섬과 현수교입니다. 하지만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길이는 1.3km이고 알카트라즈 섬까지는 대략 2.4km로 섬 근처에도 못 간다고 합니다. 매그니토가 다리를 옮길 때까지만 해도 해질녘쯤에서 도착하고 섬으로 걸어갈 때 갑자기 한밤중으로 급 바뀝니다. DVD 코멘터리에서도 제작진이 직접 인정한 실수이기도 하며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눈치 못 챌 것이라는 발언까지도 했지만 영화에 몰입이 안 됐는지 수많은 팬들이 발견한 영화 속 가장 유명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로건은 싸움이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멀리 있던 가로등을 뒤돌아서 잘라버리는데요. 이것 자체도 오게티로 볼 수 있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2초 전에 자른 가로등이 다시 서 있습니다. 큐어를 개발한 워렌을 쫓는 장면에서 사일록이 벽에 숨어있다 길을 막는데요. 하지만 창문에 비친 사일록은 CG 처리가 되지 않아 벽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Going somewhere? 매그니토가 울버린의 공격을 막고 본인 앞으로 끌고 온 뒤 뒤집어 버리는데요. Never learn
do you? 울버린은 엉뚱한 곳을 쳐다보며 매그니토와 얘기를 합니다. 이 오게티는 삭제 장면으로 통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삭제 장면에서는 울버린을 뒤집고 난 뒤 본인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Never learn, do you? Actually. 하지만 영화상에서는 중간에 돌리고 나서 고문하는 장면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Never learn, do you? Actually. 비스트가 매그니토에게 큐어를 꽂아버릴 때 장면에 따라 큐어가 가로에서 세로로 위치가 바뀝니다. (1편에서) 로건이 건네준 음식이 뭔지 궁금해하는 댓글을 보고 또 이런 쓸데없는 디테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알아봤는데요. 일단 로건이 꺼낼 때 포장지를 자세히 보면 비프와 그리고 저키, 번역하면 육포는 맞습니다. 그리고 브로즈 단어가 들어간 육포 브랜드 중 로고를 비교해보면 히어로 브로즈 육포인 듯합니다. 엑스맨 오리지널 트릴로지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리즈는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